자,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난 2020년 8월 5일에 이제 개인정보위원회 장관급 중앙행정위원 격상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 13개 사업에 228억에서 올해는 26개 사업 653억으로 늘었어요. 근데 예산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만요. 지난 요번 결산 때 저 국회 예결위에서 이렇게 조사관이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본경비를 제한 예산의 77.8%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한다. 이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니까 한국인터넷진흥에 다시 위탁하는 등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서는 정보위원회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적했고, 두 번째는 한국인터넷진흥 출연 사업 중 일부는 사업과 전혀 무관한 자체 경비적 사업에 집행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위원회가 인터넷진흥원이 당초 출연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좀 살펴봐달라, 이런 지적한 거 보고 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나 보니까 2021년부터 이번 국회에 제출한 25년 예산까지 모두 보니까 기본경비와 인건비를 제한 5년간 총 사업비가 1,694억 3,300, 전 1,700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 중에 인터넷 진행에 얼마를 출연합니까? 거의 90%를 출연, 1,500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럼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냥 개인정보위원회 예산을 받아서 밑으로 그냥 내려보내는 기관으로밖에 전략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예산 중에 지금 정보위원회 직접 이제 집행했다 이런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부 업체 용역 비용, 구매 비용, 출장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직접 집행했다는 사업도 보니까 개인정보협회나 인터넷진흥원에게 내려보낸 사업도 있는데 다만 계약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했다고 해서 직접 집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다 쓰는데 사업도 안 하는데, 물론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격상된 지도 5년밖에 안 되고 또 전문 인력도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행안부랑 상의해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예산을 쓰셔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받아서 다른 기관에 내려보내면은 개인정보위원회 존재감이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문제 의식은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좀 질문 네.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체 전문가시라서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총 자산 5조가 넘는 그룹 총수를 동일을 지정해서 각종 의무에 규제를 하고 이제 공정위에서 관리하는데요. 사실 법에 보면 이게 법안에는 이제 회사 또는 회사 관계 이렇게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편의상 이제 그룹 총수를 지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신고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30조 사항에 보면은 매년 동일인에게 기업 집단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부과 범위도 보면 굉장히 넓어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사업체나 또 비영리 법인 그리고 동일인 관련자의 경영 참여 및 지배력이 맺히는 회사 여기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위원장님 아시죠? 한 40년 지났죠. 네. 그때랑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계나 학계에서 이 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네,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에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는 임기 중에 꾸준히 발견을 해서 좀 합리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규제가 필요할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 가장 이제 규제 중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게 125조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일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제도가 단순히 이제 고의적인 실수로 누락할 때도 이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수가 누락될 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로 좀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과태료가 부족하다면 과태료를 좀 격상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기업들을 억제하는 방법보다 지금은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도한 제재 완화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그 지정자료 허위 제출 관련해서 말씀하신 뭐 실수라든가 예, 예. 실수로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심사 기준에 의하면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